안녕하세요. 짭 지식TV, 저는 짭PD 강성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일자샌드의 컴클로저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소통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공격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그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은 저자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상처나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그러니까 나한테 심리적인 공격이 가해졌을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보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호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기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신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공격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호탕하게 웃고 끝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들을 기억조차 없이 그냥 싹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마디 탁 뱉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화제를 돌려버린다든지 라는 등의 그러한 자기 방어 기제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굳어져서 자기 보호라고 하는 굳어진 습관을 만들게 된다라고 저자 일자샌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샌드는 이 자기 보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임시 처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오늘 상사한테 받았던 그 꾸지람에 대해서 그 감정 표출을 다 해버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걱정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염려해서 그 나쁜 감정들을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는 일부러 막 밝은 척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오늘도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문을 닫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그 상사한테 오늘 왜 혼났었지? 내가 어떤 일을 했었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러이러한 거는 상사가 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일 회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청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로 내 머릿속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반추해보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방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예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했고 그리고 부모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방어를 통해서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기 방어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방어는 그 순간을 모면하는 하나의 기지예요. 그렇게 사용될 때만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를 어떻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아까 제가 영상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것이다. 관심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악순환적인 행동들을 그냥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발사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화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자기 방어의 기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그 쌓아놓았던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계속 쌓이니까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언사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또 해소되지 못한 채로 또 제끼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제낀 다음에는 또 다시 폭발하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방어라고 하는 그 기제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뇌를 거쳐서 통제된 상태에서 나가는 자기 방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어려서부터 쌓여온 자기 방어, 자기 보호의 기제가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발현되는 것은 역기능적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연애에서 이러한 방어 기제, 이러한 자기 보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일자 샌드가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제가 또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